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경주 천마총 발굴 조사, 국내 고고학계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고분에 대한 체계적인 고고학 연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50년이 흐른 지금도 신라 고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3년 발굴된 천마총은 국내 고고학 고분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덤을 파내 유물만 찾던 수준의 발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체적인 무덤 구조를 밝혀냈고 그렇게 신라 특유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병현 숭실대 교수는 황남대총이나 대릉원 등 경주 월성의 거대한 고총은 단독으로 있지 않고 다른 무덤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릉의 주인과 관계가 있는 소속인들의 집단 무덤군으로 신라 17대 내무왕과 19대 눌지왕 등의 왕실 묘역으로 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왕실 묘역이 이렇게 생겨나지요. 그래서 그것을 잘 연구해 보면 어떤 이렇게 배치 질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배치 질서를 찾아서 왕릉들을 좀 비정을 했는데 신라 마립간식 왕릉들이 비정했는데 경주에서 발견된 신라 돌무지 덧널 무덤 양식과 국내 다른 지역의 고분 사이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폭넓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보식 공주대 교수는 고총한 목과 간의 시신을 관에 담지 않은 채로 부장품과 함께 안장한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는 있으나 관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신라의 적성 목각분과 부산 김해 지역의 가야의 묘제는 거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굴 사실을 토대로 다양한 학술 연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현재는 황남동 120호분과 쪽샘지구를 중심으로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쪽샘 44호분이 신라 공주묘로 밝혀지고 공주의 머리카락 조각과 말다래 등이 발견돼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독도의 날인 어제 전국 곳곳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했지만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침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상북도 의회가 지난 6월 4년마다 독도에서 개최했던 본회의와 독도 수호 결의안 채택을 한일 관계 악영향을 이유로 취소했고 내년도 독도 수호 예산 삭감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군의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데 따른 선거구 조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등 선거제도 개편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 총선이 깜깜이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군의군이 대구시로 편입되고 나서 첫 국회의원 선거를 내년 4월 치릅니다. 군의군 인구는 2만 3천여 명으로 국회의원 1명을 뽑을 수 있는 단독 선거구가 되지 못해 대구의 다른 지역과 합쳐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붙은 곳은 대구 동구 을이지만 팔공산이 가로막고 있고 위치가 붙어 있지 않지만 같은 생활권으로는 북구 을과 묶입니다. 그런데 두 선택지의 결과는 판이합니다. 동구 을과 묶으면 국회의원 1명 뽑는데 북구 을과 묶으면 인구가 25만 천여 명을 넘어서 2명을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의가 빠진 경북 지역 선거구 획정도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군의와 묶여있던 의성, 청송, 영덕의 인구가 모자라 단일 선거구가 될 수 없어 안동과 묶인 예천군을 떼어내 묶거나 울진군을 떼어 붙이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편의상 지리적으로 붙은 지역을 묶지 말고 깊은 논의를 거쳐 생활권이나 방송 권역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천하고 청도는 생활권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같이 묶어서 경산, 영천, 청도, 갑, 경산, 영천, 청도, 을 이런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국에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지역은 30곳.
선거 전 1년이라는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이미 훌쩍 넘었고 이를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정하는 선거제도 개편 합의에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석수 변화를 논의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아서 네. 현행 의석수대로 253대 47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수가 정해지면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선거구 획정이 작업이 이제 진행될 거예요, 아마. 여야는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2일 전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하려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해 안에 마무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도 선거 39일 앞두고 가까스로 선거구를 획정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유권자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지면서 다가오는 총선도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회사 측과 임단협 결렬로 쟁의행위 투표에 들어가기로 한 데 대해서 직원 대의기구인 포스코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파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포스코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오늘 성명을 통해 파업이 현실화하면 막대한 생산 차질과 영업이익 감소, 고객 신뢰 하락 등 피해가 모든 직원에게 돌아온다고 밝혔습니다. 노경협의회는 노동조합이 파업권 확보에만 매진하지 말고 교섭이 해를 넘기지 않도록 타결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회사 측에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삼을 3번 이상 쪄서 말린 흑삼이 전립선 비대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 수입에 의존하는 전립선 관련 원료 시장에 국산 대체 효과와 함께 인삼 산업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인삼을 한번 찌고 말리면 붉은 빛을 띠는 홍삼이 되고 3번 이상 반복하면 흑삼이 됩니다. 전통적인 인삼 가공법은 아니지만 항암 기능성 성분이 홍삼보다 많다고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는데 이번에는 중년 남성들에게 많은 전립선 비대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쥐를 대상으로 4주 동안 흑삼을 먹인 결과 먹이지 않은 균보다 전립선 무게가 최대 16.9%나 줄었습니다. 전립선 유발 인자는 31.4%까지 감소했습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든지 유발 인자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 흑삼이라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소재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정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밤에 좀 자다가 화장실 가는 횟수가 많았었는데 그냥 계속 자게 되는 그런. 현재 인체 적용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6개 기업의 기술도 이전됐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인삼업계는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신기술을 적용한 흑삼은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하니 앞으로 흑삼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립선 관련 원료 수입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진성 SH 신에너지가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에 1,000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짓기로 하고 오늘 경상북도 포항시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회사는 배터리 팩을 파쇄해 연간 4,000톤 규모의 니켈, 코발트, 망간을 추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이러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 생산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진성 SH 신에너지는 중국 광둥 진성 신에너지와 SH 소재 공업이 합작 투자하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입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오늘 포항 송도해수욕장에서
계량조개 칩회 7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방류한 계량조개는 인공 사육한 1cm 크기의 명주 조개로 수심 10m 안팎의 모래바닥에 서식해 해수욕장 관광 상품화는 물론 어자원 회복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은 이번 한 주 동안 포항 칠포와 월포 해수욕장을 비롯해 울진 후포, 경주 봉길대왕암 해변, 영덕 장사해수욕장 등 5개 연안의 계량조개 칩회 55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영덕군이 지역 명물인 황금은어의 유전적 특성과 개체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황금은어 바란란을 방류했습니다. 군은 올해 1000여 마리의 황금은어를 포획해 975만 개의 바란란을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 100만 개의 알을 50천 등에 방류했습니다. 방류 후 남은 알은 영덕 황금은어 양식장에서 부화 육성한 뒤 내년 3월부터 5월 중 하천에 방류하고 일부는 영덕 황금은어 축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북에서 폐교한 학교 5곳 가운데 한 곳이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두영 경북도 의원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경북의 폐교는 712곳으로 이 가운데 485곳은 매각했고 227곳은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폐교의 20%인 47개 학교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방치 폐교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캠핑장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덕경찰서는 골프장 사물함에서 명품 시계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40대 여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장 탈의실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서 경북 지역 골프장을 돌며 8회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릉군이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에메랄드 울릉도를 채택했습니다. 울릉군은 울릉군민의 날인 어제 도시 브랜드 선포식을 갖고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제작한 에메랄드 울릉도는 성인봉을 중심으로 오각형의 화산섬을 형상화하고 청정한 바다 색깔과 고유한 자생식물로 가득한 울릉도만의 색채를 담았습니다. 포항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던 걸 매출 4억 원 이하로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